월요일에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 김기수의 승리투자클럽 시간입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의 그 틀을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내내 올랐습니다. 자, 9월에는 8월보다 낮다고 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증권사들의 발언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업종 종목들이 선두에 서게 될까요? 네, 시장이 지난주에는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종목에 대한 많이 빠진 것도 있었고, 또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멕시코와의 협상, 그 기대감을 통해서 이후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이 지수 받침 역할을 해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을 해줬고, 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금요일날 큰 폭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에 대북 특사 파견을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대북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겠지만, 그 부분 역시 크다란 약발은 아니죠. 이미 9월 달에 정상회담에 대한 이 기대 관련 흐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한데 지금은 부정적인 모습이 강하죠. 급한 건 구구절을 앞둔 북한과 그리고 우리 정부, 이 부분만 급하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빠르게 진행할 부분이 아니죠.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더디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깁상승에 쫓아가는 이 남북경협지를 매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어때요?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82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745포인트 떨어질 때 바이오 제약주가 어땠습니까? 거의 몰락을 했었죠. 몰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점을 만들었었던 코스닥 지수의 저점에서 745포인트에서 82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와중에 코스닥 그 저점 부분에서 지금 종목 부분들이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50%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 이 섹터에 대한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바닥 탈출을 한 제약바이오 섹터. 분명히 바닥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745포인트 놓여져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2,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바이오 제약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제약 바이오의 이 실적은 안 좋은 상황에서,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의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이겨낸 데다가 거기다가 삼성 185를 투자하면서 여하튼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185조를 투자한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일정 정도 비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9월까지는 이 지금 요 표를 보시면 9월 5일 부분엔 한미약품의 포지오틴ib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또 메디톡스, 이노톡스 임상 3상이 또 발표되고, 제가 이야기한 건 이 종목들이 실적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 종목들을 매수해라, 이게 아니라 9월과 10월, 11월
이렇게 펼쳐지는 이게 이제 그 MTN 게시판에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여타 제약바이오주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프리미엄을 주는 건 여러분 기대감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인데 지금은 그것을 일정 정도 받을 수 있는 뭐 정부가 9월 달에 뭐 이 회계 기준 변경을 하겠다. 변경해봐야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 일정 정도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뭐 오늘 HLB처럼 지난번에 제가 섹터 순환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셀트리온이 먼저 반등을 했지만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반등하기 쉽지 않지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한올바이오 그러면서 HLB 이렇게 순환 흐름들이 진행됐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제약바이오들 엔지컴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과 에너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2차전지 너가 계속 이야기하는 2차전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추초 오늘 내일 부분까지는 조금 쉴 수 있습니다. 그 쉬는 단계가 매수권이라는 건 크게 부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앵커님이나 모든 분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자꾸 주도 섹터, 주도주가 없는 시장,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주도주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를 바라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해외 시장과 연동되지 특히 미국 시장과 연동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니까 힘들고 주도 섹터가 없고 시장 지수가 반등만을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포스코캠프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그죠? 주도주라고 하는 건,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건 시장 지수보다 더 강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죠? 시장을 지배하는 섹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2차전지 쪽 부분 신고가 경신하고 쉬고 있고 MLCC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YG 엔터먼터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은 쉬죠. 이게 주도 섹터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주도주가 무엇이냐, 주도 업종이 무엇이냐 고민할 이유가 없죠. 다만 여러분들께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요 내용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천억 불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9월 6일 날 이제 나오죠. 오늘 미국 시장이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큰 이 외인들의 매매가 나타나지 못할 부분이고 이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미국 시장도 안고 있고 중국 시장도 안고 있고 그 미중 관세 부과일 때 중간재 수출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쉬고 9월 6일 날 이걸 발표할 놓여져 있는데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를 확 올려서 시장이 올라가고 또 바이오가 금요일날 상승을 했는데 또 한 번 확 올라가서 시장 지수를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그건 좀 미안하죠. 그죠? 우리 시장 우리 자체의 힘만이 없는데 그죠?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은 눈치 보기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도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빨간불에선 공략하지 말아라. 그리고 파란불 라인에서 내가 선택했었던 주도 섹터 내에서 조정 라인 부분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 흐름으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도 업종이 없다, 주도 업황이 없다,
어렵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겨주셨어요. 2차 전지 계속 오르고 포스코 캠텍이나 삼성전기 신고가 나타내고 좀 쉬고 있고 엔터주들 신고가 나타내고 쉬고 있고 주도주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거를 망설이느냐라는 부분인데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쉴 때 매수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기수 팀장과 함께 이번 주도 꼭 수익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